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7월 12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한 주가 지나고 또 이 토요일, 일요일이 되면 다음 주를 준비를 하죠. 다음 주를 준비를 하는데 이 준비라는 거는 그런 것 같아요. 결과가 보장된 게 아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죠. 일반적인 어떤 공부를 한다고 하면 이 정도 공부를 했으니까 어느 정도 점수는 나오겠지. 약간 어떤 그런 어떤 보상 심리 이런 것들이 가능한데 이 주식이란 것은 그런 게 없죠. 그죠? 모든 상황이 다 틀리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를 보장된 게 없다 보니까 때로는 그죠. 이게 뭐 내가 이걸 왜 해? 왜 알아야 되지? 어떤 그런 게 많다는 거예요. 저도 어떤 주식을 일에 하다 보면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단계가 있는데 그죠. 근데 이 어떤 게임을 일반적인 게임을 하면 급수 레벨이란 게 있죠. 그래서 다 어떤 자기하고 수준이 비슷한 사람끼리 막 서로 게임을 해요. 근데 이 주식이라는 건 그런 게 없어요. 그죠? 뭐 어제 계좌 단 사람이나 그냥 10년, 20년, 30년 된 사람이나 외인이나 뭐 다 섞여 있어요. 한 무대에 다 섞여서 게임을 하다 보니까 때로는 이상한 현상도 일어나고 때로는 이해 못할 어떤 현상도 막 벌어지는 거예요. 보통 이 주식이라는 게임을 제가 일을 해보면 단계가 있어요. 대부분의 종목은요, 뭐 현재 우리나라는 그래요. 지금은 이제 앞으로 새로운 정부가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해서 여러 가지 규제 방안을 많이 만들고 있죠. 만들고 있는데 그전에는 그죠. 현재까지도 그래요. 뭐 실상은 주식이라는 게 뭐 전환사채를 발행하든 아니면 유상증자를 하든 뭔가 이벤트가 있어서 회사에서 주도해서 소위 선수들을 고용해서 주가를 확 끌어올리는 방법이 있고 그런 거 보면 그죠. 유상증자 대금 납입할 때 되면 희한하게 거짓말처럼 이유도 없이 가격이 그냥 한번 팡팡 튀죠. 한번 싸준다. 뭐 그런 개념. 주식을 좀 오래 하신 분들은 그죠. 다 아는 이야기죠. 뭐 그리고 뭐 대기업, 좀 큰 기업들은 어때요? 그냥 소위 항제 회장님, 항제 가족, 친인척에 따라서 막 회사가 그냥 막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뒤죽박죽. 그죠? 요즘은 그죠. 어떤 여러 가지 더 많이 생기고 특히 요즘은 뭐 ETF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막 생기다 보니까 뭐 배가 배꼽을 흔드는 배꼽이 배를 흔드는 그런 일도 종종 발생을 해요.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보면 회사의 지배 구조 이 부분은 우리도 무시를 못해요. 그래서 지금 상법이 개정이 되고 그 상법 개정에 맞추어서 뭔가 확 변해가요. 물론 긍정도 있고 부정도 있고 그죠? 한편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저는 이 기업을 분석을 하면서 상, 중, 하 이래 쭉 분류를 하는 거죠. 답은 몰라요. 뭐가 얼마만큼 오를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렇지만 저는 제 기준에서 냉정하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끝없이 오르고 끝없이 수익을 내면 정말 좋죠. 정말 좋지만 주식을 해보니까 항상 그죠? 과도한 욕심이 화를 부르더라고요. 결국은 나중에 뭐 욕심을 내다 보면 수익이 100% 넘은 게 나중에는 마이너스에서 파는 경우도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분석, 그러니까 이 기업이 저평가되었는지 분석도 냉정하게 해야 되지만 끝없이 오른다고 좋아할 게 아니고 고평가 영역에 들어가면 미련 없이 그죠? 매도하는 거. 내 주식 산 사람도 부자 되라. 쿨하게 넘겨주는 거죠. 그런 어떤 마음으로 주식을 해야지 내가 오랫동안 길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한 방에 인생을 걸겠다. 그죠? 그 인생은 그냥 뭐 별거 없더라고요. 해보니까.
우리가 주식을, 그죠, 하다 보면 다 이유가 있댔어요, 이유. 그죠? 근데 그 이유가 틀리든 맞든, 그죠?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틀리든 맞든 뭔가를 생각을 한다는 거는요, 하나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이유가. 저도, 나름 주식을 한 30몇 년 했으니까, 저는 저만의 어떤 생각, 기준을 가급적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실천을 하는 과정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또 약간 주식의 선배로서 누군가한테 질문을 던져요. 이 주식을 왜 살려고 하느냐? 그러면 그죠? 열의 9은 다 그죠? 차트가 어떻고 매집이 어쩌고 뭐가 어쩌고 막 그래요. 그거는 이제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한때는 차트 뭐 있나 싶어서 추구라고 해봤지만 저는 머리가 아둔했어. 차트랑 저랑은 안 맞더라고요. 저는 차트 보는 거 한 10초도 안 걸려요. 참고 최근에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한 10초 한번 쓱 훑어보고 얘가 고점에 있으면 그냥 패스. 고점에 있으면 패스. 물론요. 때로는 뭐 돌파 매매 이런 거 해서 수익을 얻고 어쩌고 막 여러 가지 방법, 기법 있기는 있어요. 근데 저하고는 안 맞아요. 그래서 저는 급한 거 싫어요. 이제 막 나이가 들다 보니까 뭐 노안이 와서 앞도 잘 안 보이고, 뭐 기력도 떨어지고, 무릎도 이제 막 콘돌레이션인가 뭔가 그거 먹을까 말까 고민을 하는 나이니까 막 빠르고 급한 거 이런 게 싫어요. 천천히 느린 거. 그리고 안 오른 거. 특히 남이 전혀 관심 없고 모르는 주식을 하루에 거래 1000주도 안 되는 이런 주식을 찾아서 내가 그걸 쥐고 있고 오랫동안 버텨서 세상이 알아보고 확 환호를 했을 때 수익이 날 때 저는 거기 어떤 그런 투자를 즐기는 편이거든요. 그게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반적인 사람들의 접근 방법과는 틀리죠. 그죠? 그래서 때로는 욕도 많이 들어먹어요. 왜? 안 움직인다고. 그죠? 그런 것들은, 그죠? 수급 움직이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죠? 어제 상한가 간 거 사면 되겠죠. 어쨌거나 뭐 제가 어떤 생각하는 주식의 어떤 투자 방법, 길은 그런 거예요. 공부를 하는 거죠. 앞전에 그죠? 삼천리에서 목표가라는 것을 막 이야기했죠. 몰라요. 저도 진짜 몰라요.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냥 따박따박 분할 매도 한다 그랬죠. 삼천리를 팔고 나서 인천도시가스 그거를 샀다 했죠. 천천히 뭐 아직도 반응도 없어요. 시장이 반응도 없는데 그죠? 반응도 없는데 누군가는 지겨워 할 거예요. 아씨 괜히 샀나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게 주식이니까. 근데 이제 거기에서 맞춰서 생각이란 걸 해보는 거예요. 왜? 흐름을 보는 거죠. 흐름. 이 시장의 흐름은 이럴 것이다. 삼천리가 확 가니까, 그죠? SK가스가 쫓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서울가스가 막 시세를 내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경동도시가스나 아니면 인천, 그죠? 도시가스 이런 게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이미 조금 많이 올란 것을 추격 매수해라. 이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요 정도면 안전해. 저는 항상 수비 위주로 이거를 말을 해서 손실을 볼 가능성도 있겠다 싶은 것은 그냥 말 안 해요. 말 안 하면 깔끔한데 괜히 말을 해서 그죠 고난의 길을 갈 필요는 없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요즘은 그죠 뭐 핸드폰이다 뭐다 여러 가지 기능, 뭐 녹음 기능, 뭐 메모 기능 많아요. 근데 아직도 저는 이제 연식이 있어 그런지 아날로그 감성. 항상 즉흥적으로 생각나면 막 뭔가를 좀 해요. 그리고 주식이나 이런 쪽은 좀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생각.
생각을 많이 하고, 이 법안이 발의되면, 이 정부가 들어오면 앞으로는 어떤 일이 벌어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생각을 해보고, 때로는 정부 정책과 제 생각이 틀리면 안 사면 돼요. 그죠? 저는 이 자사주, 소각, 이게 9월 달에 법안을 발의해서 기존에 갖고 있던 자사주를 무조건 다 소각하게 만들겠다. 그냥 사이다 발언 화끈하죠. 어이구 기분 좋아. 저놈 새끼 혼나야 돼. 이런 감정은 있죠. 그렇지만 냉정하게 봤을 때는 이거 불법 아니야? 아니야. 이거는 무리수야. 왜? 이미 가지고 있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를 법을 만들어서 강제로 시행을 한다? 이거는 법적으로 안 맞는 것 같아요. 물론 제가 뭐 법을 전공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런 논리면 제 앞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 지금이라도 법을 만들어서, 그죠? 지금이라도 갑자기 법을 만들어서, 우리가 뭐 동영상을 찍거나 촬영을 할 때 노란 옷을 입으면 처벌을 하겠다. 노란 옷은 다른 어떤 정당을 상징을 한다. 그 정당은 반국가 단체 행위를 했다. 그래서 처벌하겠다. 그리고 과거에 찍은 거 10년치를 소급을 하겠다. 확 뒤져가지고 너 불순해. 너무 비약적인가요?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기업에서 가만히 있어요. 그 기업은 돈 안 주나요? 그죠? 최고의 어떤 우영우 같은 변호사를 고용을 해서 싸움을 시키는 거죠. 법적으로. 그럼 이거 한도 끝도 없어요. 우리가, 그죠? 주가가 반응을 한다는 거는 뭐죠? 가까운 시일 내에 뭔가가 이벤트가 일어날 것이다 해서 하는 거죠. 그런데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 한번 싸워보자. 막 서로 소송. 그러다가 정권 바뀌면 주식은요, 항상 그래요. 비싸다는 게 최고의 악재, 많이 올랐다는 게 최고의 악재예요. 고점에서는 대부분 개인들이 다 들고 있어. 왜? 정보가 느리니까. 두 번째로 개인들은 공부를 안 하니까. 세 번째로 개인들이 얻는, 본인들이 정보라고 느끼는 것은 대부분이 정권방송이거든요. 정권방송 아니면 유튜브 이런 데서 누가 뭐라 하더라. 그러면 그게 실제 진실, 뉴스, 정보라고 믿고 사는 거예요. 뒷북 치는 거죠. 그런 사람들 덕분에 먼저 산 사람들은 다 팔아먹고 다른 테마로 옮겨가 있어. 그러면 걔네들은 거기에서 그들만의 리그를 펼치는 거예요. 때로는 그 대상이 품절주가 되면 그들만의 리그에 의해서 새로운 시세가 확 만들어져요. 2차 전지처럼.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뭔가를 할 때는요, 최근에 어떻는지, 최근에 많이 올랐는지, 최근에 잠잠했는지, 최근에 빠지는지, 이유를 찾는 거예요. 이유를 찾아. 거래 바닥은 주가 바닥이다. 이런 말이 있죠. 하락을 했으면 그 하락을 주도한 주체가 누구인지, 공매도 세력인지, 신용 반대 매매인지, 여러 가지 이유를 찾아보는 거예요. 거기에서 답을 찾는 거예요. 상법 개정도 그래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그죠?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요.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소는 많은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그죠? 배당 문제도 있을 것이고, 지배 구조 문제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그죠? 이 회사, 소위, 이제 제가 표현하면, 공감 안 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 표현은, 그죠? 나쁜 회사라고 하면, 그죠? 어떤 제 주관적인 기준으로 이 회사를 나쁜 회사로 표현할 수도 있고, 만들 수도 있겠죠. 내가 무식해서 모르는데, 그죠? 내가 무식해서 몰라서 모르는 건데, 이 회사를 나쁜 회사다.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산으로 들로 올라가니, 그죠? 7월에 이 뜨거움, 그리고 이름 모를 꽃들이 지천에 널려 있더라. 이름 모를 꽃 입장에서 보면 열받고 황당하죠. 내가 왜 이름이 없어? 이름 모르는 무식한 너의 탓이지. 소송 걸 수도 있겠죠. 비슷한 개념. 그래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굳이 나쁜 기업이라고 표현을 하면 좀 안 될 것 같고, 회사 사정상 저평가 기업. 근데 그 저평가 기간이 너무 길어.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 스토리를 갖고 있는 기업도 이제는 손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스스로 자발적으로 알아서 해라. 그런 기업이 이미 다 알아서 했어. 지금까지도 안 한 기업은 계속 안 하는 거야. 그 안 하는 기업을 나라에서 이제는 손을 보겠대요. 그러면 절반이죠. 끝까지 나는 나쁜 애가 될 거야. 삐뚤어질 거야. 버티는 회사가 있을 것이고. 아니면 야, 최소한 이 정권이 바뀔 때까지는 하는 신용이라도 하자. 이런 회사도 있을 것이고. 어쨌거나 처음부터 삐뚤어진 회사가 나는 계속 삐뚤어질 거야. 해본들 번전. 야, 하는 신용이라도 하자 하면 주가가 반응을 보일 거니까 이익. 그러면 최소한 번전이라는 거죠. 이런 최소한 번전, 이런 테마는 붙어봐도 되지 않냐? 이런 개념. 그래서 지금은 좋은 회사는 좋은 회사대로 수익을 내고 뭐 야금 팔아먹고 나니까 현금 이만큼 쌓였어. 이제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중간 회사와 나쁜 회사까지도 이제는 한번 사봐야겠다. 그죠? 상법 개정에 어두운 곳에 있는 주식도 한번은 사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죠? 이 회사가 좋다, 나쁘다는 약간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부분이 있다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앞전에 그죠? 한번 이런 말씀을 드렸죠. 나쁜 주식도 때로는 큰 시세를 줄 수가 있다. 왜? 그 나쁜 요소가 해소되면.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제가 이 주식을 한 번인가 두 번인가 하여튼 샀어요. 그런데, 아마 뭐 본전 비스무리하게 못 견디고 팔았지 않았을까? 저는 웬만하면 막 견디거든요. 그냥 웬만하면 이 주식 없다. 나중에 한 60 이후에 팔았어. 그냥 소주 사 먹지 뭐. 그래서 그냥 넣어둬요. 이 회사가 망할 것 같아. 위험하다. 그는 뭔가가 보이면 손절이라도 당연히 해야죠. 최근에는 그 SK텔레콤 팔았네요. 그거는 매년 배당주로 그냥 막 놔두는 주식이었는데, 그죠? 이 악재가 너무 컸어. 무엇보다 이 회사에서 대응하는, 고객들한테 대응하는 이 방법이 마음에 안 들었고, 뭔가를 자꾸 은폐하려고 하는 느낌. 이래서 그냥 매도를 해버렸거든요. 이 유진기업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뭐, 레미콘, 그죠? 레미콘 업체죠. 레미콘 업체 하면 우리가 일단은 혐오시설 별로 안 좋아하죠. 도시 건설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필수적으로 필요한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레미콘은 지방 군수업체도 많아요. 뭐 부산 같은 경우는 부산 레미콘도 있고, 그죠? 부산 레미콘 하니까 또 부산 레미콘 그 회사 바로 한 2m 정도 골목길을 두고 바로 옆에 금량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부산 레미콘은 좀 익숙해지고 친해진 것 같은 느낌. 유진기업은 수도권 이쪽 분야에 많이 운영을 해요. 보통 보면 그 전국구, 레미콘 업체도 전국구를 따지면 뭐 유진, 그 다음에 삼표, 그 다음에 한일, 아주도 있네요.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데, 제가 이제 이 유진을 처음 봤을 때는 저 강북 쪽, 그죠? 강남은 포화 상태니까 이제는 강남을 중심으로 강북이나 그 주변이 급격하게 뭔가 신도시 이런 쪽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어쨌거나 우리나라는 그죠. 수도권에 어떤 시장이 엄청 크죠. 그래서 그때 봤던 회사고 그 수도권을 조사를 해보니까 공장 보유 개수가 유진이 가장 많더라고요. 한 9개 정도. 요즘은요 레미콘이 기존에 있는 레미콘 회사가 뭐 땅값이 상승하든지 어떤 이유로 팔고 나가는 경우는 많아요. 그렇지만 신규로 새롭게 짓는 것은 허가가 거진 제로에 가까워요. 왜? 혐오시설 같은 그러니까 분진이나 뭐 엄청나게 많이 날리죠. 그러다 보니까 민원 제기가 많아요. 그래서 웬만한 위치에는 레미콘 허가를 받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안 난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레미콘 업체가 이제 저것끼리 사고 팔고 뭐 이 정도지. 이게 신규 허가를 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래 되면 기존에 많은 업체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가 그죠? 다다익선 점점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구조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런 개념에서 보면 이제 이 유진 기업이 상당히 공장 개수가 많고 전국구고 빵빵하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그리고 그죠? 이 레미콘이란 건 뭐죠? 그 모래, 자갈, 시멘트, 물 혼합을 해서 믹싱을 해서 동그란 차 그죠? 거기다가 레미콘 차에 싣고 배달을 가는 거죠. 뱅글뱅글 도는 것도 가면서 굳지 마라 이런 개념이고 그죠? 보통 비율로 보면 시멘트가 한 10% 정도 비율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왜 10%라고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오랫동안 예전에 봐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수도 있고요. 어쨌거나 시멘트와 물을 섞으면 그러니까 이걸 수화 반응이라 그래요. 수화 반응 맞나? 이 부분도 너무 오래돼서 원래 약간 즉흥적이거든요. 굳이 어떤 뭔가 대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원래는 저는 이제 아날로그 감성 그래서 여러 이제 메모한 거예요. 이거 다른 부분을 막 좀 설명을 할까 했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3000% 빠졌어요. 이러다가 또 7000%가 될 수도 있고 어차피 말 나온 김에 가면 유진기업으로 갈게요. 그러니까 유진기업 같은 경우도 앞으로 상법 개정되고 하면 폭발적으로 좋은 회사가 될 수도 있다. 이미 좋은 회사인데 더 좋은 회사가 될 수도 있다. 좋은 회사인데 제가 모를 수도 있다. 그렇게 표현할게요. 유진기업을 지금 갖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기분 나빠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보는 유진기업은 별로 좋은 추억이 없어요. 지겨워, 짜증나. 돈은 엄청나게 많이 벌어요. 어떤 해는 시가총액이 한 2천억대 놀던 회사가 이익을 한 600억, 700억 정도 내요. 그런데도 주가도 안 오르고, 배당도 찌꼬리만큼 주고, 재미가 없어. 생전 하나, 공시 하나 제대로 내는 것도 없고, 레미콘 회사는 수주 안 받나요? 그죠? 그러니까 주가 오르는 거 싫어하는 것 같구나. 자, 이런 느낌을 받아요. 보통 이런 회사들이 뭐죠? 상속에 걸려 있죠. 그래서 내가 판단을 잘못했으면 그죠? 손절이라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조사를 한 회사예요. 이 유진기업은 이제 위에 이제 왕 회장님이 있죠. 근래 들어서 그죠? 상세하게 안 봐서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인지도가 워낙 나빠서 그냥 안 봤어요. 안 봤기 때문에 약간 최신 정보와 약간 갭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점은 감안해 주세요. 근데 주가를 보니까 지금 보니까 3,800원 조금 올랐어요. 한 3,300원, 400원 항상 여기에서 놀았는데 최근에 찔끔 올랐네요. 찔끔.
그래서 다시 관심 있게 보는 거예요. 제 기억에는 좀 별로 안 좋았기 때문에. 저평가 부분이 해소되면 폭발적으로 시시가 날 건데, 지금 못해도 많은 이상에서 놀아야 될 건데, 항상 이런 생각이었거든요. 어쨌든 왕 회장 되는 분이, 유재필. 이름이 약간씩 틀리도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재필이란 분이 아마 왕 회장님. 이분이 지금 조금 남아있어요. 한 2%, 3%? 그래서 어떤 그 밑에, 자제분들한테는 다, 넘어갔죠. 넘어간 상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장남이 되겠죠. 장남이가 당연히 그 유시겠죠. 헷갈리니까. 그러니까 UA라 할게요. 이 이제 왕 회장 바로 밑에 자녀분이 이제 자제가, 자제가 하여튼 뭐 좀 여러 명 있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현재 유진그룹 회장을 맡고 있는 UA란 분. 이분이 지분이 한 11%, 12%요 정도 들고 있어요. 유진기업에. 그리고, 다른 분, 한 분이 이제 UB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물음표. 잘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뭐 C로 할게요. 이분이 한 6%. 그 다음에 그 UD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한 4, 5%. 그래서 이걸 쭉 지분 구조를 보다 보니까, 와, 이거, 형제들끼리 화합을 하면 다행인데, 만일 형제들이 난이 일어날 가능성도 참 있는 구조다. 왜냐하면 UA가 지분이 한 11%. 그런데 UC와 D가 지분을 합치면 한 12% 정도 나오더라고요. 혼자서는 UA가 위는데 C와 D가 합치면 A를 이길 수가 있는 구조. 그래서 언제든지 내부적으로 반란이 가능한 구조.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A가 유진그룹 회장을 맡고 있어요. 그리고 C가 그 유진투자증권 그 부회장. 그리고 D는 그 유진홈센터 뭐 대표이사. 하여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보면 UA가 장남이겠죠. 그러면 UA의 아들이, 그죠? 또 장손 있겠죠. 그러면 이 사람 이름이 유석훈이더라고요. 이거는 기억나요. 유석훈. 그럼 이 사람이 지분이 한 3% 정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직계 장자라서 그런지 3%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 UA 밑에는 또 남자 3명제가 있어요. 남자들 3명. 그리고 뭐 B는 그냥 열애로 할게요. 그 다음에 C도 보면 그 밑에 2명의 자제가 있어요. 그리고 D도 그 밑에 2명의 자제가 있어요. 우리나라 구조를 보면, 재벌 구조를 보면 항상 그죠. 아버지 때는 형제 간의 사이가 좋아. 근데 그 밑에 한 대만 내려가도 으르릉. 3대째가 되면 거진 남이 되고 4대가 되면 왼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업도 지분 구조로 봤을 땐 그럴 가능성이 많다. 하고 실제 보면 유진기업이 지주회사 역할을 해요. 이 유진기업도 제가 그 당시 조사했을 때 보면 와, 머리 아팠어요. 예? 완전 있죠. 막 어떤 문어발 유진기업 이 하나가 엄청나게 돈을 잘 벌어요. 돈을 잘 벌. 우리가요 이 레미콘 업을 일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한 번씩 착각을 하는데 건설회사가 그죠 갑이고 레미콘이 을이다 이래 생각하는데 그거는 정반대의 구조예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구조를 보면 건설회사가 오히려 레미콘 업체한테 원활한 공급을 부탁을 하고 끈을 맺고 이런 어떤 반대의 구조로 시장이 형성되어 있어요. 그 부분은 좀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돈을 잘 번다는 거죠.
왜 이제 각과 을의 관계를 말씀드렸냐 하면, 해마다 시멘트 가격은 계속 올라가요. 이 올라가는 것도 보면, 우리 그죠? 한일 현대시멘트, 그냥 한일 현대 홀딩스, 저는 그걸 갖고 있거든요. 갖고 있는 분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시멘트 업종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가격 추이를 좀 민감하게 보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시멘트 가격이 올라가면 그거를 바로 레미콘 업체는 가격에 증가시켜요. 소주값 조금만 오르면 소비자한테 바로 증가하듯이. 그래도 건설회사가 수용해 줄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은, 슈퍼 을이구나, 이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그만큼 유진기업은 돈을 정말 잘 벌어요. 어마어마무시하게 잘 벌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돈을 잘 버는 이 유진기업 하나를 두고 온 데서 빨대를 꽂아가지고 돈을 다 빼먹고 있더라. 그게 이제 제가 본 느낌이에요. 물론 이거는 제가 판단을 잘못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각자 한번 조사를 해볼 필요성도 있겠어요. 기본적으로 보면요, 이 유진기업의 지분은, 그죠? 아까 말했죠. 왕 회장이 있고, 그 밑에 이제 U, A, C, D, 그 밑에 직계장자, 또, 유석훈 3%. 여기에 추가로, 친인척들이 한 13명인가 더 있어요. 하여튼 9시였는데, 누구의 친인척 13명이 포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 어떤 유진기업은 일종의 어떤 가족들이 지분을 골고루 다 나눠 가지고 있어. 따지고 보면 16명, 17명,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여러 명이 다 갖고 있으니까 이 관리가 제대로 안 돼요. 관리 주체가 안 돼요. 관리 주체가 안 된다는 말은 뭐죠? 제가 생각했을 때 그랬어요. 상식적으로 보면, 직계장자, 장남, 그러니까 UA가 아니라 유경선이에요. 유경선. 이분이, 내가 장남이고, 내가 제일 큰 형이니까, 내가 지분도 11% 갖고 있으니까, 내가 형님하고, 내가 너네들을 알아서 회사도 잘 운영하고, 보살펴 줄게. 이러면 그냥 흘러갔을 건데, 내부적으로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거를 유진기업을 관리할 수 있는 옥상옥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일종의 그죠, 홀딩스, 지주회사 같은 성격, 그런 회사를 하나 만들어요. 이 회사가 남부산업이라는 회사인데, 이 남부산업이 유진기업의 어떤 홀딩스 역할을 해요. 그런데 실제는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유진기업의 지분도 한 4.6%인가 그거밖에 없어. 근데 이 남부산업의 지분을 이 가족이 100% 또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서로 가족 간에 못 믿겠다 하니까 공동 운영을 위해서 남부산업이라는 걸 하나 만들어 둔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그냥 적당히 넘어가. 근데 그 외에 보면요. 그 외에 보면 계열사가 한 4, 50개 있어요. 뭐가 그리도 말지요, 그냥 쪼매난 회사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 친인척도 그냥 너 회사 하나씩 차려주는 그런 느낌. 그리고 그 모든 돈들이 유진기업에서 다 빠져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황당한 거예요. 와, 해도 너무하네.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었거든요. 씨잘데기 없는, 시너지 효과도 없고, 뭐도 없고, 매출액이나 뭐도 그지없는 이런 회사가 왜 있어? 이런 회사들이 한 4, 50개가 존재하더라. 기가 찬 거죠. 유진기업이 매출액이 조가 넘어요. 한 1조 한 4천억, 5천억 이 정도 형성되는 회사죠. 그리고 레미콘 업체니까 무조건 적자복은 없어. 무조건 일정 부분 마진을 붙여서 먹는 구조예요. 그리고 이 레미콘 이 구조는 어느 정도 마진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대충 보면 요 정도 돈을 벌겠다 이래 되는 거죠. 계산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유진기업은 실제 예상치보다, 지금도 돈을 잘 벌지만 이익이 많이 나지만 실제 예상치보다
너무 이익이 작아. 근데 그 이익을 40, 50개 계열사들이 다 빨아먹는 거예요. 전부 빨대 하나씩 꽂아가 쭉쭉쭉쭉쭉 먹고 있는 거죠. 이 부분이 이제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실망한 부분이에요. 아, 이거 비전 없어. 답도 없어. 이런 회사는, 그죠? 이런 회사는 뭔가 어떤 미래 비전, 이거를 제 기준에서 맞게끔 대주주 오너 생각이 바뀌기를 바라느니, 그죠? 알느니 죽는다고. 차라리 그냥 내가 이거를 팔고 다른 회사 사두는 게 내 정신건강에 좋겠다 해서 제가 이거를 그냥 정리, 그냥 포기, 이제 이런 회사였어요. 자사주도 한 11% 정도 지고 있어요. 자사주. 그러니까 자사주 소각, 이런 쪽으로도 약간 거론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따지고 보면 내부적으로도 보면 형제들까지도 지분도 애매한 상태라서 지분 싸움이 일어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어떤 그런 것도 좀 깔려 있고, 그래서 그렇게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매력이 있는데, 근데 남는 게 없어. 돈 벌면 자기네들끼리 다 나눠 가지니까. 그래서 지금 보는 거예요. 왜? 그런 것들을 단속하겠다고 나온 게 상법 개정이니까. 40, 50개 계열사가 그동안 빨대 꽂아가 쭉쭉쭉 빨아먹는 거를 전부 빨대 다 잘라. 차단. 이제 그게 불법이 돼. 그러면 그 이익이 온전히 유진기업한테 그대로 다 오픈돼. 이제는. 그러다 보면 그동안 1000억 벌었는데 다 나눠갖고 200, 300억 벌었다고 했는데 그게 이제는 1000억 번 게 1000억 번 걸로 집계가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런 관점으로 보는 회사죠. 그 회사가 유진기업. 그죠? 물론요, 이거는 제 상상일 수도 있어요.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이런 기업은 배팅을 많이 치기에는 위험해요. 위험한 게 아니라 지겨울 수도 있어요. 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법이라는 게 어쨌거나, 그죠?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사회인데, 그죠? 아무리 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도 못 잡는 건 못 잡는 거예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버티면 방법이 없을 수도 있어요. 배달 앱, 그죠? 서민들이 배달 수수료도 다 나간다고. 음식을 만드는 나보다 배달회사가 더 많이 남겨 먹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뭐 아직도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게 어찌 보면 자본주의거든요. 그리고 로비라는 것도 있을 것이고. 과연 이게 먹힐까? 이런 고민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은 그래요. 가능성은 열어두되 이거 무조건 된다. 올인, 이거는 위험하다. 단지 앞으로는 이 음지에 있는 회사도, 그죠? 스스로가 각성을 하면 더 좋고, 아니면 최소한 눈치라도 보자 해도, 그죠? 이익이 푹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이런 기업도 좋은 회사가 이미 다 올랐으니까 이제는 중간 회사, 나쁜 회사도 봐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그죠? 또 이런 비슷한 회사를 유심히 찾아보고 있다. 또 이런 것도 뭐 어떤 시대가 만들어낸 어떤 투자 방법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 이상 뭐 주식 잡담 내지 그리고 어찌어찌 하다가 삼천포로 흘러간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